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항공기 통로에 음식이 널브러지고 롤러코스터처럼 급강하는 여객기. 영화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실제 우리가 타는 비행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난기류의 발생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날씨 전문가 이현호 교수와 함께 도저히 종잡을 수 없다는 요즘 날씨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함께 연구하고 있는 이현호라고 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제가 앞서 이제 비행기 난기류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이 난기류 때문에 얼마 전부터는 이제 실제 비행기 기내식에서 컵라면이 빠지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또 비행 매뉴얼까지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데 난기류가 전과 달리 자주 발생하고 정도가 더 심해진 걸까요? 예, 실제로 우리가 항공기를 탈 때 우리가 보통 난기류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그걸 난류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네. 보통 이제 난류 혹은 난기류가 원래 가장 강한 지역은 지면 근처입니다. 아, 하늘이 아니고요? 예, 지면 근처에서 이제 보통 보면은 그래서 항공기가 이제 이착륙할 때 보통 이제 안전벨트를 꼭 매세요라고 하고, 실제로 비행기도 많이 흔들리는 이유가 지면 근처에서 난류가 가장 강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곳이 구름 속입니다. 예, 구름 속에서는 이제 그 우리가 보통 난류를 만들어내는 힘, 난류 혹은 난류를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어서 보통 그런 지면 근처나 구름 속이 보통 난류가 가장 강한 지역인데, 사실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도 일반적으로는 구름 위로 지나가거나 그렇죠. 구름 옆을 돌아가거나 이렇게 가게 되는데 좀 위험한 난류가 있는데, 맑은 하늘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난류가 사실은 피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사고도 나고 그렇게 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난류가 좀 강해지려면 난류를 만들어내는 힘 혹은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이런 맑은 지역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이런 맑은 지역에서는 그 에너지가 대체 누가 뭘까? 도대체 난류가 만들어내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보통 제트 기류 혹은 제트류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하늘에 이제 대륙권이라고 부르는 곳에 거의 꼭대기 부근에서 이제 흐르고 있는 아주 강한 바람이고요. 그 바람이 이제 우리는 위도가 한 35도, 38도 요 정도쯤 되니까 여기를 우리가 중위도 지역이라고 부르고요. 저 위에 이제 극지역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그 두 지역 사이에서 이제 바람이 흐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제트 기류인데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온도 차가 커지게 되면서 요 바람이 지금 점점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요 바람이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예, 온도 차 때문에 생기는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온도 차이가 점점 커지니까 이런 제트 기류가 점점 강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난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 갑자기 난류가 생기고, 그래서 좀 대비하기 어려운 그런 사고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비행기가 만나는 그 난기류도 결국 이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이제 받는 것인데, 난기류뿐만 아니라 체감되는 날씨가 정말 전과는 다른 것 같아요. 교수님, 우리나라 기후 변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사실은 전 지구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이제 지구 온난화, 사실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문제인데요. 물론 이제 전 지구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극지역이라고 부르는 북극 혹은 남극 같은 지역은 지금 현재 전 지구가 한 1도 올랐네, 1.5도 올랐네, 지금 요 정도쯤 되는데요. 북극 지역은 한 5도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게나 올랐나요? 예, 평균 온도가 5도 이상이니까 한 3배 정도 올랐으니까 전 지구적으로 굉장히 우선 이런 온난화가 제일 빨리 진행되는 곳은 그런 극지역이고요. 변화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군요. 우리나라도 근데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관측 기록은 1800년대는 없으니까 우리나라 관측 기록 중에 제일 오래된 게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있는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912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그 기록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전 세계에서 그때 기간 동안에 한 1.09도, 그러니까 한 1.1도 정도쯤, 1년 단위로 해서 그 정도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얼마 정도 올랐냐면 1.6도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0.5도 뭐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1도 오르냐 1.5도 오르냐 뭐 이런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1.1도에서 1.6도니까 사실 굉장히 차이가 크고요. 온도뿐 아니라 사실 뭐 해수면 온도라든지 혹은 해수면 높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요. 특히 해수면 온도 같은 경우에는 네. 전 세계가 0.52도 오를 동안 물론 바닷물이니까 온도가 좀 천천히 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12도 그러니까 역시나. 2배 이상 올랐고 이제 해수면 온도가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 이제 해수면 높이도 점점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1.7mm 오를 동안 우리나라는 2.97mm 그러니까 2배 조금 안 되는 차이가 정도로. 많이 나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전 지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작은 면적에 해당하는 곳임에도 그래서 변동성이 좀 크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지구 온난화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또 변화가 크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가장 큰 궁금증이 우리나라 이렇게 더웠나? 이렇게나 무더위가 지속되는 이유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사실 뭐 전지구적으로 일단 온도가 오르고 있으니까 뭐 우리나라도 당연히 거기서 예외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데요. 올해 참 굉장히 덥잖아요. 너무 덥습니다. 예, 네. 저도 굉장히 더운 그런 나날을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더운 날들에 대한 이렇게 어떤 특징이 있나 좀 살펴보면 이렇게 하층이라고 부르는 좀 이렇게 대기를 이렇게 높이를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낮은 지역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부르는 기단이 있습니다. 그쪽 태평양 지역에서 좀 자주 들어본 이름입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더 높은 고도에 올라가서는 그 조금 약간 이름이 생소한데 티벳 고기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저쪽 티벳 지역, 그 산이 높은 지역에서 이제 거의 지면이 굉장히 가열이 되면 공기가 이제 막 올라가면서 그 위에 이제 고기압을 형성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티벳 지역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먼 지역인데 정말 멀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형성된 고기압이 우리나라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영향을 받는 겁니까, 그러면? 이 두 개가 그래서 동시에 만나게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은 밑에 있고 티벳 고기압은 위에 있고 이러니까 공기 순환이 안 되고 그냥 계속 갇혀 있는 거죠. 고기압 하에 지상부터 굉장히 높은 고도까지. 이러니까 그래서 평소보다 더 거의 더운 겹겹이 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평소보다 더 더운 상황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최근의 기록이 그 2018년 굉장히 무더웠던 해가 있었었는데 그때에도 올해와 비슷하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날씨 전문가시니까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저도 참 궁금한데 그렇다면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나 더울까요? 그러게요. 저도 뭐 딱 언제까지 덥고 언제부터 선선해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어렵군요. 현대 과학 기술이 이건 제가 아니라 현대 과학 기술이 사실 알 수 있는 최고의 예측 기간이 한 길어야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사이입니다. 여름철에는 사실 그보다 더 짧고요. 그러니까 뭐 비가 언제 오냐를 맞추기 위해서는 훨씬 더 짧은 기간밖에 우리가 모르고요. 어떤 이렇게 좀 큰 기단이 움직이는 상황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해야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쯤인데 제가 조금 아까 들어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보고 왔는데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는 일단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러니까 더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뒤로는 뭐 조금 더 뭐 태풍이라든지 뭐 다른 요소가 있는지 좀 변동 사항을 우리가 기대해 봐야겠지만 확언해 주실 수는 없는 거군요. 일단은 더운 상황이 좀 지속될 것 같다 정도가 현재 최선의 답변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무거운데요.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 올여름만 봐도요. 정말 종잡을 수 없는 날씨거든요. 그러니까 장마도 한 달 이상 지속이 됐고요. 심지어 하루 사이에요. 오전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다가 오후에는 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하는 뭐 그 정도인데 날씨가 예전에는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나 변덕스러워진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좀 이렇게 체감하는 날씨가 확실히 좀 이렇게 변덕스러워진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루 안에서도 확 바뀌니까요. 뭐 하루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아침에 막 이렇게 호우경보 내려왔다가 갑자기 오후에는 막 33도, 4도 올라가기도 하고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편차가 크죠. 이제 저희 집은 이제 세종에 있고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야구 보러 가는 걸 꽤 좋아하는데 저희 집은 하루 종일 비가 안 오고 굉장히 무더웠는데 야구장은 대전 중구 차로 한 30분이면 가는 지역인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야구가 취소됐다는 뭐 이런 날도 있어서 이게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편차가 크고요. 뭐 중부지방에는 호우주의보, 뭐 남부지방에는 폭염경보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최근에 좀 더 자료를 조사해봐야 되지만 이렇게 좀 작은 규모로 짧게 이런 비가 오는 경향이 조금 더 강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이 좀 있습니다. 확실한 건 좀 더 찾아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변화의 한 양상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부터는 또 뭐 밤에만 비가 온다면서 이 도깨비 장마, 또 예측이 어렵다는 뜻으로 스텔스 장마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앞서 뭐 간단히 말씀해 주셨지만 비 예측이 어려운 것도 최근에 이런 날씨의 큰 변화, 기후 위기의 영향 때문일까요? 예, 실제로 올해는 그런 이렇게 장마 앞에다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뭐 N차 장마라는 말도 있었었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장마 앞에 수식어가 굉장히 맞아요. 많이 붙었는데 실제로 사실 장마는 기후 변화 이전에도 좀 복잡한 현상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마하면 떠올리는 뭐 이렇게 남부 지방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올라가서 북한 지역에 올라갔다가 뭐 다시 내려오고 뭐 이런 것은 사실 이렇게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평균했을 때 나타난 현상에 가깝고요. 실제로 매해 자료를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불규칙한 것이 훨씬 더 변동성이 큰 그런 현상이 장마인데요. 왜 우리가 그럼 이렇게 기억이 왜곡된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전역에 사실 관측소를 가지고 운영한 게 50년이 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전역의 기상 현상을 관측하게 된 게 그전에는 뭐 한 전국에 한 10몇 군데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굉장히 짧고요. 관측소를 기반으로 하다 보면 사실 어떤 관측소에는 비가 왔냐 안 왔냐밖에 얘기를 못하니까 전국의 장마 전선에 의한 비가 어떻게 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레이더라는 장비가 필요한데 그 레이더를 가지고 관측한 게 지금 불과 2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래도 불규칙했는데. 원래 불규칙했는데 우리가 좀 그 전에는 잘 몰랐던 게 아닌가라는 게 현재 저의 생각입니다. 교수님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도 뭐 지금 시기가 우기다 이런 표현까지도 하면 예전에 그런 표현 안 썼잖아요. 교수님이 이 우기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좀 이렇게 장마가 조금씩 물론 이렇게 복잡한 현상이지만 패턴이 사실 조금씩 변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6월 말에서 7월 중순까지 오는 게 보통 일반적인 장마, 그 다음에 소나기가 소나기가 오고 그런데 최근 보면 볼수록 그 8월 달에 오는 비가 오히려 전반기 장마보다 더 많은 비가 올 때가 꽤 자주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장마랑 좀 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이제 용어를 바꾸어 보자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먼저 말씀드리면 단어에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마라는 단어가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장마라는 현상을 조금 더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요. 뭐 용어를 바꾸면 아마 우기에 대한 또 다른 이렇게 문제점들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단어를 바꾸기보다는 장마가 원래 이런 것입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변하고 있죠라는 것을 아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날씨, 여름 날씨가 장마 기간에 대체로 좀 불규칙하고 워낙 이제 변화무쌍했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 사실 날씨 변화, 기후 문제가 비 내리고 뭐 덥고 이거 우리가 뭐 견딜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끝난다면은 다행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 재난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뭐 봄철에 비가 10mm 예보했는데 뭐 한 20mm 좀 2배쯤 틀려도 사실 별 그렇게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여름철에 비가 100mm 올 것 같은데, 근데 올 것 같은데 150mm가 오면은 문제가 훨씬 더 커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세우는 건 아니고 이렇게 근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에 우리나라 그 서울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기록이 있었냐면은 뭐 50년에 한 번 정도 올 만한 빈도를 가지고
이렇게 치수 대책을 세웠었다. 아. 예, 그게 이제 시간당 90mm 예, 예. 정도쯤이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당시에 그 동작구에 시간당 140mm가 오면서 이제 그게 이제 무용지물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예, 이제 그럼 50년에 한 번 그 정도가 올 거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을까? 50년 동안 이렇게 과거 기록지를 예, 살펴본 그러겠죠. 건가? 예.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통계들을 가지고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뭔가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뭔가 계산을 해서 요 정도쯤 되면 평균적으로 50년에 한 번, 요 정도쯤 되면 100년에 한 번, 요 정도쯤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기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거 기록을 가지고 만들어낸 통계식이 잘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그런 빈도 대비할 수 있는 기준이 이제 워낙 예. 달라졌군요. 예,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좀 더 강한 비들이 좀 더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 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현재 그래서 우리나라 치수 관련 대책들이 돈이 드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 뭐 100mm를 대비하는 방지책과 200mm를 대비하는 방지책은 예, 그렇죠. 훨씬 뭐 다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비용이 더 많이 새롭게 또 들어가니까 마련돼야 될 테고. 예,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예, 과거 기록을 바탕으로 한 거는 예, 그거보다 훨씬 더 좀 상향해서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고요. 아. 예, 그리고 뭐 이런 단순히 홍수뿐 아니라 뭐 2차 재난 혹은 복합 재난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냥 단순히 뭐 폭염, 더워, 예, 일사병이 아니라 그 뒤로 예를 들어서 가뭄이 계속 이어지면 이제 농작물에도 이제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예, 이렇게 재난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오는 경우가 최근에 좀 이렇게 초점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대비해야 될 게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넘어서서, 경우가 예. 많고요. 예, 국가에서도 예, 그냥 단순히 폭염 대책이 아니라 폭염이 오면 그 다음에 가뭄이 올 수 있고 만약에 가뭄 뒤에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산사태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네네. 그래서 좀 대비할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예, 위험도도 더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대비해야 될 것들 서둘러 좀 대비해서 더 큰 피해는 이제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현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충청 오늘이 전해드린 오늘의 소식 어떠셨나요? 예전보다 훨씬 더 급격한 기상 변화가 발생하면서 재산과 인명 피해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려움을 이겨내는 변화를 만드는 건 결국 작은 불편들을 감수하는 우리의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점도 기억해야겠습니다. 불규칙한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